잘 들립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에이 클로바. TV 꺼줘. 뭐야, 미래사회야. 미래사회다, 미래사회. 웃긴 게 이제 제가 헤이 클로바 했잖아요. 네. 저희 엄마가 똑같은 걸 쓰시거든요. 헤이 클로바. 대답해. 대답했잖아. 헤이 클로바. 오늘 날씨 알려줘. 귀여워. 귀여워. 아니야. 헛소리 한다. 또. 이게 문제야. 문제. 맥락은 몰라. 그러니까.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임보 5일차 만추님을 모시고 임보 강아지와 함께하는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나오셨죠?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달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치앙마이 갔다 온 후기. 네. 되게 네. 재밌었다고 친구들한테 연락받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이제 치앙마이 갔다 온 사람으로 알고 계실 텐데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하리 임보를 한 지 5일째 되는 강아지 임보자이고요. 직업은 글쓰기 노동자로 살면서 동거나 딴짓이나 취미 이런 것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지만 지금 굉장히 저는 전혀 마음이 바쁘지 않은데 만추님의 마음이 좀 바쁨 이슈가 있어가지고 하리가 기다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아니 기다리다니. 지금 집 떠난 지 지금 30분 됐는데 30분 내 냄새가 사라지고 있어 우리 집에서. 전혀 기다릴 것 같지 않은데 자꾸 하리가 기다린다고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될까요? 지금 15년 만에 네. 15년을 집에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임보를 해보고 싶다 했다가 15년 만에 이제 강아지 임보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15년째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너무 강력하게 주변에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너 강아지는 벌써 입양이 됐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이제 건너고 15년이면 그럴 수 있어요. 다음 강아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근데 15년 만에 제가 이제 겨우 용기를 내서 한 것은 네. 임보. 아니 훌륭하지. 15년 걸렸으니까 네네네. 한 이른 즈음에는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약간 나이에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는. 왜냐면 이제 강아지를 3-4살 된 애를 데리고 와도 그렇죠. 지금도 조금 평균 수명이 네. 이 한국 여성이 80몇 살인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같이 떠날 수 있으니까 큰일 나니까. 임보를 하는 강아지는 저희가 예전에 비욘세 회차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홍성보호소에서 이제 데리고 와서 임시보호를 하고 있었던 하리의 다음 임보자님이 돼주셨어요. 네. 네. 하리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가 한 3-4번 정도 이 집에 와서 하리를 만났었잖아요. 네. 저는 그때부터 첫날부터 좀 고민했었어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 너무 웃겨. 왜냐면 이 집에 임보 강아지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구조해온 사람보다 걱정이 훨씬 많은. 저는 약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지 몰랐다이지만 데리고 왔을 때는 그래도 애가 너무 착하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는 아픈 데가 많았어가지고 워낙에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애라서 근데 회복 속도를 보니까 그 입원장에서도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얘는 밥을 다 먹었다. 나중에 그 응가한 걸 보니까 진짜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걸 보면서 성격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금방 가겠다 했는데 좀
오래 걸린 거는 있지만 만추님처럼 이렇게 보자마자 쟤를 어떡하지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몇 번 왔을 때도 이거 어떡하나. 내가 데려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세상에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리의 히스토리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리를 데려오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저는 처음에는 네네. 원래는 홍성보호소에서 심장사상충에 걸린 아이를 3주만 임시보호 해달라. 그러니까 보통 보호소에서 임시보호만 구하는 케이스가 없는데 네. 얘는 3주만 있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보겠다 한 친구가 있어서 처음에는 뭐 3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앞에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였거든요. 그게 네네. 12월 초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해서 3주 정도는 데리고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는 다른 데로 임보를 갔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봉사자분이 이제 하리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사실은 얘도 심장사상충이 양성으로 나와서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심장사상충이 이제 그 심장에 정말 벌레가 있는 그러니까 모기나 이런 걸로 감염이 되는데,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먹는 그 내외부 구축만 하면 안 걸리는 병인데 아무래도 보호소 환경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하리가 그게 걸린 상태였고, 적정 체중이 지금 한 7, 8kg 정도인데 그때 4.5kg였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여가지고 거기다가 심장사상충도 있지 하니까 아마 다음 안락사 명단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혹시 이 친구는 봐주실 수 있냐라고 얘기를 주셔서 데려가세요의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혹시나 홍성보호소가 너무 추워서 애들이 정말 매일매일 죽던 때였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얘기를 들어보니 얘는 임시보호만으로 보호소를 나올 수 있는 애는 아니고, 왜냐면 보호소에 너무 많은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봉사자분들이 그걸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진짜 몇십 몇백 마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실 거면 구조 형태로 데리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임시보호 가능한 기간이 뭐 한 달 이렇게는 된다고 하셨으니까 데리고 있으면서 릴레이 임보는 같이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근데 정확히 그건 안내를 해주셨어요. 임보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보호소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갔다가 들어온 애들은 바로 안락사 명단으로 올라가요. 대부분의 보호소는. 네. 그래서 그걸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근데 뭔가 사진도 보고 막 이러니까 하리 아시잖아요. 그 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든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고, 근데 그런다고 내가 원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저랑 DM만 몇 번 주고받았으니까 임보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집안 환경을 다 찍어서 보내서 이제 심사를 기다렸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호다다닥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파가 너무 심할 때였는데 오전에 연락을 받고 그러면 그냥 오늘이라도 데리고 오겠다. 진짜 매일매일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리 캔넬도 없어가지고 그냥 정원이 이동 가방에 그 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러 갔더니 그 잠깐 임시보호가 결정되고 한 애들을 이제 2, 3일만이라도 이제 목욕시키고 이렇게 챙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하리 딸이 같이 있는 거야. 가족 생리별. 네,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굳이 이분도 막 딸도 같이 있어요 하면서 부담을 줄 이유가 없으니까 얘기 안 했고, 그 딸은 지금 너무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갔고 어려서 그런지 금방 입양 갔는데도 애가 막 이렇게 너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 하리 특유의 이렇게 사람 쳐다보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차에 태우고 진짜 야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밤 7시인가 도착했나봐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네, 그래서 충남 홍성에 도착해서 돌아오니까 막 자정 막 이렇게 돼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거의 같이 넘기는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한 거예요. 근데 너무 깡말라서 여기 등뼈 있는 데가 다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얘를 어떡하지? 저희 자주 다니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얘는 접종도 못한다. 지금은 너무 말라서 면역이 없어서 일단은 열심히 살을 찌워 오시라 해가지고
2, 3주 열심히 해서 계속 살을 찌우고 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뭐 중성화 수술, 치과 치료, 심장사상충도 치료를 주사 다 맞았고 혈액 검사했을 때는 치료가 다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최종 의학적으로 완치를 얘기하는 이제 키트 검사는 남겨두고 있는 상태고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는 한 달, 2달 만에 가려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얘가 회복이 너무 빠르니까 그리고 보통 심장사상충이 있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막 소화기관도 면역이 안 좋으니까 그럴 텐데 얘는 심장사상충이 있을 뿐 응가도 언제나 단단하고 굉장히 밥도 되게 잘 먹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4월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제가 4월에 이제 새해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일정이 이제 너무 바쁜데 너무 바쁘면 엄마네 집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면 엄마한테 산책을 부탁하고 그러는데 한 주 동안 거의 막 9시, 10시 이렇게 계속 끝나고 이러니까 엄마네 집에 가서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둘을 산책을 하는 게 엄마는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진짜 어떡하냐. 막 큰일 났다. 얘를 인보를 보내야겠다. 했을 때 어디로 보내지 하다가 혹시나? 혹시 만추님? 그래서 물어봤는데 만추님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거기까지가 이제 제 기준의 히스토리예요. 저는 5일밖에 안 돼서 히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결정하게 된 거는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네. 15년 동안 어떤 준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좀 사람마다 개파 있고 고양이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어. 저 완전 개파인데. 저도 완전 개파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개파라서 길을 가다가 고양이를 보면 귀엽긴 귀여워요. 근데 뭐 이렇게 데려와서 뭘 이렇게 키우고 싶을 정도로 막 이 정도는 아니고 고양이 귀엽다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정도인데 걔만 보면 세상의 모든 개가 다 귀엽고 맞아. 쟤는 저래서 귀엽고 얘는 이래서 귀엽고 걸어가다가 누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를 데려오면 제발 내 냄새 한 번만 맡고 갔으면 제발 나를 흘끗흘끗 봤으면 하는 마음에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애들한테 신호 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스레드 같은 데다가 네. 요즘에 산책하는 보호자분들 매너가 좀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정말 문제가 많아요. 자기가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저희 강아지는 좀 겁이 많아서 했는데 그 강아지랑 눈이 마주쳤는데 분명히 걔는 인사하고 싶어 했다. 보호자들이 진짜 문제가 많다. 바보. 분명히 저 걔는 나랑 냄새라도 한번 맡을 의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매너가 꽝이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올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반갑고 막 만져달라고 갑자기 막 배 까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막 길에 막 같이 앉아가지고 막 한참 뒤엉켜서 놀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렇게 늘 걔를 좋아하도록 좀 길러진 것 같아. 설계된. 네, 설계되었어. DNA가. 그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파랑 고양이파랑? 그러니까 고양이파랑 개파의 차이는 약간 어떤 친구처럼 누군가랑 같이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고양이파 개파분들 화내지 마시고 뭔가를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개파가 많은 것 같고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약간 덕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다. 덕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집 고양이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고양이 굿즈를 막 사잖아요. 막 키링도 사고 열쇠고리도 사고. 근데 사실 나는 우리 개랑 비슷한 뭐 우리 강아지로 만든 게 아닌 이상해야 네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 키우는 분들 집에 가면 막 머그컵도 맞아요, 고양이 맞아요. 이런 발매트 다 고양이니까 근데 자기 고양이는 검은색인데 다 하얀색 굿즈를 사는 거. 그러니까 아무 그런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 고양이를 생각하는 것도 진짜 얘의 모든 것을 약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주고 근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생활을 같이 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카페에 가서 너무 미친 개처럼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맞춰나가는 게 있는데 맞춰나가면서 또 깊어지는 애정이 조금 있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만추님 이제 동거천재시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할 수 있다. 근데 물론 고양이 집사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많이 참아주고 처음에 데려올 땐 절대 안 해줬는데 뭐 내가 아프고 이런 걸 알아봐가지고 와서 네. 몸을 비비고 이런 게 있다는데 사실 내가 아플 때 와서 몸을 비비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약간 승은을 입은 사람의 그치. 그런 느낌이 있잖아. 막 덕질하던 연예인이 나 한번 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모타님이 날 보셨어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좀 나는 근데 진짜 다르다. 좋은 통찰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사연을 기다립니다. 긴 사연이 이제 올 것 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항상 저희가 당사자성이 없는 거는 이제 그 청취자분들 사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 강아지랑 고양이를 좀 볼 때 느끼는 감정은 고양이는 뭘 해도 우아해. 그래서 이렇게 와 어쩌면 저렇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고상하지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된다면 저 맞아, 강아지를 볼 때마다 느낀 건 저 모자란 것 그럼 그것 때문에 막 또 귀여워. 맞아, 그 모자람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게 숭배냐 뭐 아니면 애착이냐. 물론 애착도 양쪽 다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좀 덕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항상 바라보시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수라님네 집에 놀러 갔다가 맞아. 엄청 큰 고양이를 보고 이런 애도 고양이가 맞나요? 라고 얘기했어. 너무 웃기다. 뭐래요 수라가? 네. 이러면서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았는데 그럼 뭐야 호랑이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어떤 레인지의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즈 그 고양이가 10kg가 넘을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큰 고양이를 처음 봐가지고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고양이 확실하냐. 맞아. 우리가 보던 고양이랑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희 부모님이 그 말티즈 뿌니라는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네. 15살 됐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 집에 자주 가고 하니까 강아지 뭐 산책시키고 목욕시키고 뭐 닦아주고 놀아주고 이런 거는 좀 안단 말이죠.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15년 전에 이 강아지를 저희가 걔를 완전히 아기 때부터 데려왔으니까 15년 전에 강아지를 키울 때는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뭐랄까 교육도 잘 시키고 이제 막 경권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엉망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애를.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추님이 어쨌든 집에서 15년을 보는 강아지가 있는데도 강아지를 안 키워본 사람도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만추님도 많이 알겠지. 그래서 근데 막 목욕은 어느 주기로 시키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킨다. 네. 그리고 좀 더 오염이 잘 안 되고 이러는 애들은 더 긴 주기로 하는 애들도 있다. 목욕 자체가 애들한테 스트레스기도 하니까. 너무 놀랬어. 강아지에 따라 더 짧은 애들도 있고.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올리브 같은 경우는 계속 바닥에 엎드리는 강아지.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걔는 조금 더 뭐 주기가 짧았지만 한 달 정도 얘기했더니 만주님이 그렇구나. 본인은 3일에 한 번씩 했어요. 저희는 조금이라도 산책해가지고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는 것도 바로 목욕이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싫었을까? 얼마나 싫었을까 우리 푸니가. 근데 그래도 그 세대 엄마들 특유의 사랑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너무 애를 끔찍히 아껴가지고 저희는 맨날 소고기, 닭고기, 북어를 번갈아 가면서 요리를 해서 그 끼니마다 요리를 해서 걔를 준단 말이에요. 사료를 안 먹어. 근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면서도 옷은 한 벌뿐이다. 단벌 신사. 아니 막 한겨울이 너무 춥잖아요. 그럼 막 산책 나가면 걔가 막 벌벌 떤단 말이에요. 벌벌 떨어서 내가 어떡해. 엄마 막 감기 걸리겠어 얘. 막 이러면 엄마가 걔가 무슨 옷이야. 그렇지만 이제 식사는 전부 다 요리. 그니까요. 전부 100% 요리. 무슨 사랑 방식인지 약간 이해가 안 돼. 근데 원래 그 엄마들 그런 거 있잖아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 전혀. 근데 사실 저한테도 좀 그렇게 키우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나도 잘 자랐으니까 뿌니 보면 행복해 보여요. 맞아. 얘기만 들어도 행복해 보여 뿌니는. 그런 애만 키우다가 이제 새 강아지를 만났으니 전혀 모르겠어. 모든 걸 챗GPT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보신다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하리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면 가끔 손을 이렇게 툭 하고 제 손 위에 올려요. 맞아. 그게 무슨 뜻일까? 화이팅을 하자는 건가? 하나, 둘, 셋, 화이팅! 기운 내고 싶어가지고. 그거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에요? 알아요? 그냥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만지다가 중단하면 더 만져라인 거고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너무 겁이 많고 이러니까 올 때마다 한 번씩 눈만 마주쳐도 간식을 몇 번 주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뭐라도 요구하는 게 있을 때. 그래서 쓰다듬다가 멈추면 무조건 손을 주면서 더 만져라. 어디 그만하느냐. 이런. 그렇구나. 네. 챗 GPT는 너에게 신뢰를 표현하는 거라고 근데 해서. 그거는 맞죠. 그래서 나는 갑자기 뭐지 선물 같은 신뢰는 그래서 막 고맙고 그런 것도 궁금하고 예를 들어 뭐랄까 그 꾸르릉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딴에는 으르렁인데 모두가 꾸르릉이라고. 전혀 으르렁은 아니야. 의도한 건 으르렁일까요? 자기 딴에는 아무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네. 꾸르릉을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다 잦아들어서 이게 좀 안정이 됐나 싶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갔더니 또 꾸르릉 해가지고 밤사이 나를 잊어버렸다. 자고 일어났더니 약간 여기가 어딘가 싶은 느낌인 건가. 또 납치돼서 온 느낌이라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뭐 이럴 때마다 다 계속 물어봐요. 챗GPT한테. 꾸르릉 하는 건 왜 그렇대요? 챗GPT가? 의사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아침을 줬거든요. 네. 일어나자마자 그랬더니 또 안밥을 하시길래 아마 그 의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참 밥 잘 먹어. 저 집 가가지고 저희 엄마네 갔을 때는 밥 안 먹고 막 그랬었는데 처음에. 밥도 너무 잘 먹고 물도 잘 마시고 간식도 잘 먹고 산책도 잘하던데요. 잠도 되게 잘 자지 않나요? 잠 잘 자는데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누워서 자는데 내가 저거 자네 막 이러면서 사진기를 이렇게 들이대면 눈을 번쩍 떠. 안 잔다. 아빠 안 잔다. 아빠 TV 본다. 끄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자나?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또 일하고 있으면 또 보고 있으면 또 스르르 자고 있어. 약간 뭐 쩝쩝거리면서 혼자 약간 꿈도 꾸는 것 같아. 맞아요. 달릴 때도 있잖아요. 애들 자다가. 귀여워. 달릴 때도 있어. 그래서 막 또 이렇게 쳐다보면은 시선이 느껴지는지 또 눈을 번쩍 떠. 어머. 그래서 아직 안 편한가 보다. 그러고 있죠. 근데 처음에 인보 생각 있냐 해가지고 인보 결정할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인보하기 환경이 되게 좋아요. 진짜 최고예요. 강아지 유치원을 해도 돼요. 거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셋넷 있어도 저는 진짜로. 정말 고양이 10마리는 살 수 있어요. 진짜로. 집이 그렇게 작지 않고 원룸은 아니니까. 그리고 저랑 파트너랑 아예 집을 비우는 시간이 없어. 저희 파트너를 제가 집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격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서. 집사람? 네, 정말 집사람. 아예 집을 안 떠나요. 어떻게 그렇게 안 떠나지? 거의 히키코모리 수준으로 안 떠나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고. 약속이 1년에 한 번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 맞아요. 1년에 한 번 약속 1년 전에 잡아요. 어머 세상에. 친구 그룹이 한 3그룹 정도 있어서 분기에나 이렇게 한 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 뭐 내년 휴가 계획하듯이 네, 그쵸. 내년 8월쯤에는 뭐 어디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1년 전에 약속을 한 개 잡는. 네. 그 한 개도 한 3시간 있다 들어와. 어머. 저로서는 너무 이게 뭐야. 근데 그 친구들은 되게 영광이겠다. 그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아니 너무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에 간택됐다고 하면 되게 영광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근데 4년에 한 번 보는 친구가 있어요. 월드컵처럼. 네. 올림픽처럼. 근데 엄청 친하다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가 그 친구랑 40년을 친구를 해도 넌 10번은 본다 그 친구를. 근데 친하다고 말할 수 있냐? 친하대.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는 더 친한 거죠. 그치. 4년에 한 번 만나면서 4년 뒤에 또 보자가 뭐 계획을 4년 뒤로 하진 않겠지만 너무 애틋해. 그렇게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견우와 직녀도 그거보단 자주 만나요. 맞아요. 1년에 한 번 만나시죠. 그렇지. 세상에.
해외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저희 집이 또 홍대인데 그 경의선 책거리 앞에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산책로도 좋고 반려동물 식당과 카페의 천국도 너무너무 강아지들 데리고 갈 데가 많아. 그리고 강아지에 대한 시선이 정말 좋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집에 테라스. 아, 이 옥탑. 그 너무 이렇게 옥탑인데 올라가질 않으니까 제 그쵸. 생각엔 테라스에 느낌이 있어요. 넓은 테라스 같은 마당이 있어가지고 인조잔디가 깔려 있고.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키우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강아지 임보를 하게 된다면 우리 집이 진짜 최적이다. 맞아. 그래서 사실 몰래 맨날 인스타를 보고 있어. 그 임보 급구 막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막 그래서 얘 데려와야 될까 막 어떻게 막 시도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뭐 DM으로 문의라도 한번 해본다든가. 그게 왜 안 되냐면 어떻게 하는 애들을 한 10개쯤 보잖아요. 네. 그러면 마치 못 골라. 맞아. 아예 급한 애도 너무 많아. 엄두가 안 나요. 막 얘가 급한데 얘가 더 급한데 막 얘는 내일 막 안락사래 막.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갑자기 큰 무력감이 이렇게 막 밀려오면서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이 세상에 강아지들을 타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 이러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너무 안다. 갑자기 기운이 쫙 빠져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나 뭔지 너무 알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 막 귀여운 애들 영상이 있지만 처참한 애들 맞아. 영상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모든 사회에 대한 신뢰를 좀 잃게 된다고 할까. 그래서 그걸 안 보게 돼요 그냥. 근데 저도 정원이랑 하리 계정 운영하는 거는 거의 다 강아지들끼리 마팔하고 그다음에 보호소 뭐 이런 강아지 보호하시는 분들을 마팔을 엄청 많이 해놓는데 멘탈이 진짜 안 좋을 때는 그 계정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맞아. 당연히 그거를 알고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왜 우리가 그 윤석열이 한동안 깽판 치고 있을 때 지금도 치고 있지만 그게 너무 심할 때는 한동안 그냥 이거를 돼요. 관심 갖고 지켜보는 거 좋은데 끊을 때는 그냥 좀 끊어야 되는 때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진짜 맞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근데 그렇게 강아지 여러 명 보게 되면 꼭 한두 마리가 눈에 밟혀요. 그래서 개소식을 계속 봐.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런 제가 진짜 작년 여름에 거의 임보할 뻔했던 게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다만 몇 달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걔가 너무 눈에 밟혀서 맨날 가서 걔를 보다가 얘를 진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입양 전제 임보만 된다는 거예요. 얼굴 안 보고 결혼하는 느낌인 거예요. 사진만 지금 부모님이 나한테 근데 보내준 그게 거야. 진짜 맞아. 그래서 입양 심사할 때 한 번씩 만나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인연이 있는 애들은 그냥 나 쟤랑 살아야겠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추님은 사실 임보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였던 거지. 맞아. 내가 지금 입양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필이면 눈에 들어온 애가 입양 전제 임보만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그게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입양 너무 현실이니까.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그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참 반려동물을 안 키워본 물론 나는 키워봤지만 안 키워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거는 키우는 입장에서도 인생에서 제일 큰 용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연애를 안 해본 거지. 내가 연애를 안 해봤는데 지금 결혼을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연애라도 좀 해보고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제가 원래 결혼도 지금 안 하고 지금 우리는 식도 안 올리고 계속 파트너로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저는 성향상 그렇게 뭐를 픽스하고 쭉 가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써니 셰프님네 영규리도 좀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강아지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반려를 다 했고 어머니 아버지랑 써니랑 셋이 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되게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를 한번 데리고 와보자 했을 때 이제 써니 셰프는 저랑 같이 뭐 보호소
봉사도 다니고 했으니까 엄마 한번 임시보호를 먼저 하자.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인보가 필요한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급하게. 그래서 더 좋은 맞는 입양처를 찾는 과정에서 인보가 필요한 애들이 어차피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보를 해보자 했는데 어머니가 아니 우리 집 문턱 넘으면 내 새끼지. 그 인보가 뭐냐는 거야. 그 개념 자체를 그런 게 어딨냐. 너무 웃기다. 현관 넘어왔으면 내 새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어안고 끝까지 키우는 거지. 그게 어딨냐. 그래가지고 엄마 멋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맞아. 집들도 있고 그래서 하리도 그렇고 정원이도 그렇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할머니들이 막 강아지 좋아하시는 예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유 난 가슴이 아파서 다시 못 키워 하면서 맨날 물어보시니까 얘는 뭐 언제부터 키웠냐고 막 이러고 물어보셔서 얘는 지금 가족을 찾고 있어요. 임시보호하고 있어요. 그게 뭐야? 그래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하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족을 원하는 집이 있으면 거기로 보내주는 거다. 그게 개 버리는 거 아니요? 개 버리는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분은 너무 화가 나시는 거야. 아니 지금 말이 안 되지 이렇게 귀여운데. 그래서 아니 이렇게 착한데 왜 내보내니? 착한 거는 일단 맞고 조금 달라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 분들이 또 사랑으로 키워요. 엄청 예뻐하는. 엄청 예뻐하는데 이제 사람 밥 개밥 안 가리고 줘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 받으니까. 예전에 올리브가 아무 때나 잘 엎드리고 되게 태평한 강아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산책을 가면 계속 앉거든요. 엎드리거든요. 아예. 가자 하는데 안 가니까 근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 지르시면서 절대로 안아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 번 안아주면 계속 안아줘야 돼. 그래서 안 안아줘요. 너무 웃기다. 다시 일으켜서 갈 거라고 할머니가. 저런 애들 저거 자기가 한번 그랬다가 평생 들고 다녔다고. 그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올리브 키울 때 그런 웃기는 일이 많았거든요. 빌라 3층에서 더우니까 이렇게 나와 있던 할머니가 그러니까 해방촌은 약간 그런 일진 같은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꼭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의자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3층에 있는 할머니가 갑자기 걸어가는데 3층에 누가 나와 있는지도 몰랐는데 똥개야 막 이러는 거야. 이거 저번에 키울 때였나 보다. 똥개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네? 그러니까 잡종 아니냐고 똥개 아니냐고 잠시 놀랬다가 근데 뭔가 아기가 없어 보여 묘하게.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랬더니 그런 애들이 건강하고 똑똑해. 맞아요. 너무 웃기다. 엄청 똑똑해. 사람 말 다 알아들어.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웃기거든요. 칭찬이었네. 네. 할머니들 항상 화를 많이 내시죠. 왜 할머니들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인보 얘기로 화내셨던 분이 이제 나중에 올리브가 입양 간다고 했을 때 어쨌든 동네 어르신들을 맨날 만났는데 보고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미국으로 좋은 가족 생겨가지고 엄청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입양 가게 됐다. 그랬더니 갑자기 올리브한테 아니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에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거야? 강아지한테 애국심 가요. 어디 지금 뭐 대한민국을 버리고 너무 웃기다. 미국으로 가냐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무슨 재밌는 일이 많네. 많죠. 너무 웃겼어요. 저번에 저희 동네 부모님 동네에서 뿌니를 데리고 막 산책하는데 앞에서 어떤 귀여운 강아지를 아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막 강아지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그랬어요. 막 12살이에요. 이랬더니 너무 이쁘다. 뿌니를 닮았네. 얘가 뿌니예요. 너무 웃기다. 저희 부모님이랑 아시는 사이여가지고 집에 놀러 왔다 맨날 뿌니를 본 거예요. 근데 알아보지는 못하고 뿌니냐고 물어볼 만도 한데. 그러니까 보통은 뿌니를 닮았네. 뿌니라고 있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어제 그저께구나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GS 홈쇼핑에 준 언니가 나왔대요. 그래서
엄마 준 언니는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준 언니가 그 옷이랑 이런 거 스타일링 하잖아. 그러니까 맞는데 너무 웃기다. 준 언니는 TV에 나와서 뭔가 그런 막 홈쇼핑에 나와서 호스트를 아닌데.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예 아니래. 막 나왔대. 네. 빨리 틀어보래. 그래서 막 틀었는데 전혀 다른 분이었거든. 근데 보통은 이름이라도 들어보고 아니면 저 사람 준 언니 아니야? 준 언니랑 비슷한 사람이 나왔는데 준 언니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준 언니를 뭐 인사는 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엄청 자주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준 언니가 나왔대. 아니야 나왔어. 그러니까 아예 그게 아니라 엄마 나올 사람이 아니야. 너무 웃기다. 언니는 그렇게 막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막 옷을 팔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랬는데 아예 아니래. 진짜 나왔대. 그러면서 봤더니 아니 저기 안경 끼고 단발머리 저 사람 준 언니잖아. 그랬는데 엄마 준 언니는 안경도 안 끼고 단발도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준 언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 준 언니 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혹시 준 언니 아니니라고 물어보는데 그쵸. 확신을 가지고 어른들 꼭 그래. 근데 엄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아니면 아닌 거지 화를 내냐고 더 화를 내시면서 끊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화를 내긴 냈어. 나 너무 황당하니까 아니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아니지 단발머리도 아니고 안경도 안 썼는데 그리고 이름도 너무 다 다른 이름이잖아. 막 그러니까 맞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아닌 거지. 너는 왜 그렇게 너무 재밌다.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더 화를 내시면서 끊었어요. 진짜 이상한 대화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유 너무 재밌다. 분이 다른 분이. 하여튼 그래서 그 입양전제 임보처를 찾던 아이는 연락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봤더니 어디 입양을 갔더라고요. 아 너무 다행이네. 다행히. 아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약간 믹스견이라고 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10kg 정도 되는 이렇게 주둥이가 긴 까만 이런 애들 보면 그렇게 이쁘더라고. 멋있지 걔네들. 멋있어. 간지가 있지. 걔네는 사진 찍을 때도 특히 까만 애들은 진짜 그런 액세서리 목걸이 하나 딱 하고 사진 찍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되게 래퍼 같거든요. 맞아. 그 챗 GPT에 그런 기능 있는 거 보셨어요? 뭐요? 우리 강아지 사진 넣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뽑아주는 거. 그거에 지금 다 마음 상하고 있잖아. 정말? 다 기분 상하고 있잖아. 왜? 너무 막 못생긴 아저씨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주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정원이의 아기 시절 만들어줘 해서 정말 애기 강아지 사진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봤어요. 네, 근데 사람으로 바꾸자라고 했다가 이제 또 유 실장이랑 싸울 수 있고 지금까지 관계가 좋은데 그래서 안 했어요. 유 실장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너무 잘 지내요. 유 실장이 요즘 좀 바빠가지고. 유 실장 요즘도 바빠요? 저 점점 더 뭐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네, 요즘에 좀 유 실장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또 계약서 쓸 때 그 기입해야 되는 또 숫자 계산 못 해가지고. 유 실장 들어봐. 이걸 3개월로 치면 얼마야. 근데 나는 계약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총 평균 내 급여란에 뭘 써야 돼?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돼. 막 이런 거 계산시키고 그런 거 하고 있죠. 진짜 언제 세상이 이렇게 변했냐? 그러니까요. 내가 이러고 살고 있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나중에 정원이 산책도 시켜주겠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여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돌아옵니다. 분명히 저희가 이 녹음 시작할 때 사주본 얘기도 있는데 할까? 그러면서 제가 근데 혼방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근데 강아지 얘기만으로 채우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임보를 결심하게 되기까지 과정, 그러니까 할애기까지 오지도 않고 후보였던 애가 있었다를 얘기하는데 지금 40분이 지났어요. 40분이 지났어요? 네. 그래. 빨리 가야겠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근데 늘 기회가 먼저 나한테 오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 그 전에 이 하리 임보 전에 소개시켜 주셨던 강아지가 한 마리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일단 만나보자 해가지고 제가 파트너랑 그때 그 해방촌에 와가지고 그 친구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도 이제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언젠가 입양을 하지 않을까 맞아 싶기도 하네요. 제가 봤을 때 만추님은 입양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은 걸 고려하고 입양이 환갑에도 안 될까? 어렵진 않은데 한 2028년 정도. 2028년이면 금방인데요. 그럼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임시보호 혹시
생각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전 너무너무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제 파트너가 걱정이었거든요. 제 파트너가 저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막 너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그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어요. 원래 좀 섬세하고 통제적이고 완벽주의고 이게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분명히 동물을 기르게 되면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면 난리가 난다라고 우리끼리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 일단 삼시세끼를 다 순수 지어 먹일 것이고 막 강아지 뭐 영양이니 뭐 막 이런 거 막 그 식단을 막 자기가 짜가지고 할 것이고 막 진짜 금이야 오기야 얘를 이고 있느라고 얘는 지금 자기 생활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리가 왔더니 너무 모든 걸 하리한테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강아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음악을 지금 24시간 틀고 있거든요. 세상에. 너무 졸려. 제가 계속 낮잠을 자요. 어머 어떡해. 너무 평화롭고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막 잠이 막 솔솔 오고 걱정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네. 파트너분이 그럴까 봐. 네. 그래서 물어봤을 때 본인은 어땠어요? 아 파트너가? 이런 임시보호 할이라는 애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냐. 제 파트너는 사실 고양이파인데 너가 강아지를 임시보호 해보고 싶으면 나는 뭐 그 시간이 이렇게 막 언제 갈지 모르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키워보자 라고 해서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근데 진짜 웃겨요. 왜냐면 자꾸 하리가 자기를 만만히 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점이 하리가 자기를 만만히 보냐. 왜냐면 하리는 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겁 많고 약간 그런 애여가지고 막 절대 인간한테 뭘 짓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이럴 애가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 섬세한 제 파트너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막 이렇게 대면서 너무 궁금하다. 너가 방에서 나왔을 때는 약간은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한 번씩 세워주는데 자기가 방에서 똑같이 나왔을 때는 뒷걸음질을 쳤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마도 일어나자마자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밥을 줄 거라는 예상 때문이었을 것이고 밥과 물을 다 먹었으니 너가 나왔을 때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만주님은 임보처로 이동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하리를 3번을 봤고 맞아. 그러니까 유대감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죠 지금은.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한 번도 반려동물하고 같이 안 있어봐서 산책을 시킬 때도 조금만 하리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살짝만 의사를 표현해도 거의 다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집에 올라올 때도 막 산책 좀 더 하고 싶어 이러면서 살짝 버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저는 이렇게 가자 그래도 하고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제 파트너는 그래? 얼마나 더 하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주변을 조금 뺑뺑 돌아. 그러니까 막 왜 내 말은 안 듣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말은 안 듣는 게 안 아니라 너가 너무 거의 뭐 시종처럼 그런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몇 개월 계속되면 너는 서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너가 하는 말은 제가 안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산책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대할 때도 그렇고 지금보다 덜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죠. 5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파트너는 발도 못 닦아줘요. 어머. 애가 발 싫어할까 봐. 이겨내야지. 그래서 나보고 발 닦는 법 가르쳐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닦는 걸 어떻게 가르쳐주지? 애 발을 들어. 물티슈로 문질러. 그랬더니 막 근데 애가 발을 주길 싫어하는 느낌이다. 그래도 어떡해. 그건 이겨내야지. 되지. 모든 걸 너무 막 걱정하고 제가 어제는 저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뒤쪽에 앉아 있다. 오늘은 좀 더 겁이 나나 보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리가 진짜 복이 많네요. 막 간식을 어제는 손에 올려줬는데 먹었는데 오늘은 안 먹더라. 자리에 뒀더니 먹었다. 내일 날 싫어하나? 어떡해. 그러니까요. 주인도 강아지도 너무 조심스러운 상태로 지금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실 하리가 처음에
만추님네 일부러 한번 가봤고 네. 가서 한번 그냥 이렇게 수다 떨다가 한번 오고 하리 물건을 이제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가서 산책 같이 한번 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산책 한 번 더 하고 이제 밥 주기 직전에 이렇게 해서 놔두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래도 첫날은 얘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천둥을 뒤지게 치는 거예요. 진짜. 그니까 그날 저도 자다 깼어요. 저도 자다 깨서 막 정원이도 갑자기 막 침대 올라와서 막 언니 천둥 친다고 막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첫날인데 만추님이랑 너무 만추님네 가족분들이 고생을 하시겠다 생각했거든요. 잘 자더라고요. 잘 자고 근데 거실에 지금 있는데 네. 방으로 들어와서 자더라고요. 저희 옆에서. 신기해. 그래서 분명히 방에 안 들어온다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방에 안 들어가요 이랬는데 첫날 방에 들어와서 잘 자더라고요. 엄마네 집을 2번을 데려갔는데 격리해서 밥 먹으라고 제가 쓰는 방, 그러니까 제 채취가 엄청 많은 방에다가 하리 밥그릇을 거기다가 놔줘가지고 그 방이랑 복도 뭐 주방 거실 한 번씩 기웃기웃하기는 했는데 나머지 공간은 다 열려 있는데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구나. 안 들어갔어요. 왜 들어왔지?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정원이가 입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천둥치고 그랬는데 그 뒤로 뭔가 확 의지하는 게 생기기는 했어요. 뭔가 자기가 불편하고 무섭고 이럴 때 같이 있었던 생명체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 뭔가 유대관계가 확 생긴 건 있었거든요. 그랬겠다. 좀 바퀴 무서우니까 그나마 몇 번이라도 봤었던 얼굴 옆에 있었나 보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그냥 뭐 잘 잔다 그래가지고 참 잘 자네. 원생님이 하리 두고서 가실 때도 인사 이렇게 하고서는 문을 닫으니까 문 앞에서 힝힝 이러다가 밥을 주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다 먹고 간식을 그날 진짜 많이 먹였는데 밥 주기 전에도.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아니었을 건데 배고팠을 리가 없는데 일부러 계속 주라 그랬잖아요. 언니 안 와 이랬는데 밥을 허겁지겁 다 먹고 간식도 다 먹고 이제 밥은 온다는 것이. 그리고 딱 한 끼를 거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거르고 다 잘 먹었습니다. 대박이다. 너무 적응을 잘하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파트너분이 사실 원래는 막 특식 만들어주려고 엄청 꿈에 부풀어 계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근데 어느 집으로 입양 갈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표준 식사를 하고 뭔가 만들어주시고 싶은 거는 밥을 다 먹으면 간식으로 주시는 건 어떠냐. 왜냐면 특식만 먹다가 만약에 입양을 가는데 그 집 가족은 사료가 배 있으면은 또 그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시무룩한 죄송했어.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찾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네,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지금 엄청 많은 걸 해서 저희 집에 보냈잖아요. 뭐 그냥 거의 모든 치료 다 하고. 그쵸. 그리고 모든 용품 막 다 준비해가지고 이런 인보 시자가 없다. 이삿짐을 가져와가지고. 네, 저희는 정말 짐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줘서. 근데 너무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원래는 인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너무 지목을 해서 너 내 동료가 되라.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봐. 너무 뭐 준비할 게 없었어요. 너무 편해서 우리가 훈련이라도 좀 해보자. 애가 좀 익숙해지면. 맞아요. 가르친 게 없어요. 가르친 게 없긴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앉아 손도 안 가르쳤어. 기다려도 없더라고요. 기다려도 안 가르쳤어. 그래서 그냥 예뻐만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미 강아지 사회화는 다 됐어. 맞아. 근데 이제 인간과의 교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2가지. 산책이라는 말과 기다려를 가르치기로. 그래서 저희 부모님 집에서는 산책이란 말을 꺼낼 수 없어요. 그치. 꺼내면은 반드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날 다른 말로 표현하거든요. 뭐 엄마 얘 한 바퀴 돌렸어? 뭐라거나 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하리한테 하리야 산책? 이래도 멍하니. 그래서 그 말을 가르치고 기다려도 좀 가르쳐 보려고요. 그리고 정원이도 산책이란 말은 잘 모르고 저는 이제 그냥 입버릇처럼 나갈까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나갈까를 산책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얘기해도 자고 있지만은 근데 한번
친구랑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막 친구가 그 이사하는 얘기를 막 하다가 막 너무 집이 안 나간다 이런 얘기해서 뭐를 갖다 놓으면 뭐 집이 잘 나간다는 얘기를 어디 무당한테 뭐 들었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거 한다고 나가? 이런데 애가 갑자기 막 캔넬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저 나갔어요. 그거 뭐 나갈까? 그랬더니 막 뛰어나와. 말하지 마. 자다가 듣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잘못 말했는데 강아지가 그 눈으로 쳐다보면 그거 거절하기 힘들어. 나가야 돼. 네. 너무 기대에 차고 막 신나가지고. 그렇구나. 기다려랑 이제 산책 2개. 정말 소박한 것을 목표로 다음 입양자가 나타났을 때 좀 더 편하시도록. 그치. 왜냐면 이제 정원이는 되게 웃긴 게 반려견 운동장 같은 데 데리고 가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앉아 하는 걸 들으면 10m 밖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앉아요. 그 사람은 정원이 보이지도 않아. 그 사람을 쳐다보고 앉아. 너무 귀여워. 간식이 와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왜 안 오냐? 난리가 나. 막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리를 뭔가 앉아를 가르쳐 봐야겠다. 그래서 앉아 했더니 정원이가 옆에서 계속 앉아서. 근데 하리는 아직 안 앉았잖아요. 정원이는 앉았는데 막 이게 왜 다음이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막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어쨌든 하리 혼자 데리고 나왔을 때 뭘 해본다든가 아니면 방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치. 2마리 같이 있는데 말하자면 교육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정원이가 자꾸 외동이라서 다 지 얘기인 줄 알아가지고 이제 좀 만족하시나요, 정원님이? 더 이상 제 침대로 올라오지 않아요. 원래는 너무 다행이다. 밤에 항상 캔넬에서 잤는데 하리가 온 다음부터는 어쨌든 침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미안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얘만 침대에 데리고 자는 마음도 데리고 자기는 하지만 미안하고 다행히 하리가 뭐 소파 올라오거나 침대 올라오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막 올라오려고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쟤는 몸을 붙이고 자고 자기는 혼자 자니까 얘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 입장에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랑 그리고 그것도 얼마 전에 그 임보 이틀 만에 카페를 가셨다고 해가지고 근데 정원이 혼자 임보할 때도 그렇고 올리브 임보할 때도 카페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네. 왜냐면 그것도 교육이니까 나중에 입양 갔을 때도 카페도 잘 다니고 이러는 거를 그 홍보글에도 쓰고 싶어가지고 근데 혼자서 둘을 데리고 있으니까 카페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만 데려가도 다른 사람 폐 안 끼치게 이렇게 잘 앉아야 되는데 둘을 데리고 가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 작업실에서 녹음할 때 현경 작가님 작업실에서 녹음할 때 그 작업실은 한 번 갔었고 그리고 동네 무슨 그냥 강아지 예뻐하시는 분 술집 같은 데는 잠깐 들르고 했었는데 같이 카페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틀 만에 그 연남동에 있는 카페 갔다 그래가지고 분위기 너무 잘 즐기셨고 네, 그래서 와 대박이네요 이랬는데 근데 앉아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래도 편안히 계시다가 몽푸치노도 잘 드시고 다행이다. 편안히 즐기다가 왔어요. 진짜 입양하기 진짜 좋은 강아지인 것 같아. 그 산책을 할 때 저랑 파트너 말고 제 친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다고 하니까 막 침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 강아지 간식을 잔뜩 준비해 왔거든요. 동네방네 소문났구나 지금. 지금 다 난리 났어. 지금 우리 풋살팀이고 뭐고 막 지금 보고 싶어서 내가 아직 안 된다. 안 된다. 애가 지금 아직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만 다들 언제 그럼 갈 수 있는 거냐고. 이제 그거야 이렇게 왜 중세물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한 번씩 왕이 지나갈 때 그동안 자기 이렇게 억울했던 거 제 논밭을 뭐 땅떼기를 떼었습니다요 뭘 누가 가져갔습니다요 뭐 이런 소장농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느낌으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여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이제 누가 그 직원 같은 분이 순서를 기다리시오 제일 뒤에서 기다리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언젠가 얘가 완전히 안정되면 풋살장에 나오는 것이 최종 목표이나 그런 날이 올지. 왜냐면 한 달 반 안에 풋살장을 뭐 매일 가는 게 아니에요. 풋살장이 그리고 엄청 시끄럽고 자극이 진짜 많아요. 맞아. 그리고 공이 막 치고 이러니까 공이 너무 많으니까 강아지들이 오면은 막 눈이 돌아. 막 얘를 쫓아갔다 막 쟤를 쫓아갔다가 막 엄청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하리가 겁내할까봐. 정원이가 신나면은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그 줄을 무는 놀이를 하거든요. 정원이의 유일한 어떤 흥분하는 게 그때거든요. 응가하고 쉬야 닿으면 해냈다 이런 느낌으로 눈이 마주치면 막 팔딱팔딱 뛰면서 그 줄을 막 물면서 막 이러면서 놀아요. 그때의 그 하리의 좀 그 경멸하는 표정이 있었어. 쳐다보면서 너무 싫다. 너무 부산스럽다. 이런 표정이 있거든요. 맞아.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찍고 싶었는데 이제 혼자 양쪽 줄 잡고 있어서 뭐 찍지 못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웃기거든요. 맞아. 둘 데리고 산책하면 사진도 못 찍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게 항상 미안한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원이 때는 입양 홍보도 진짜 막 열심히 찍고 했는데 계속 찍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또 밖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마 풋살장에 데리고 가면 거기서 뛰어노는 애들을 보면서 하리가 약간의 그런 경멸하는 표정이 있을 거예요. 귀족이야. 엄청 웃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 저렇게까지? 아니 근데 되게 모델처럼 사진 잘 찍어요. 그 왜 모델들이 카메라 차카차카차카 이렇게 하면 몸의 변화를 크게 주지 않고 고개만 살짝 이렇게 바꾼다거나 그치. 이렇게 팔만 살짝 바꾸잖아요. 그건처럼 제가 앞에 카메라 들이대면은 조금씩 포즈를 바꿔주는데. 맞아. 그래서 타고났다. 그게 특히 그 임시보호 강아지들의 특징이에요. 입양 홍보한다고 카메라 너무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정원이도 카메라 진짜 잘 보잖아요. 그때는 또 제가 약간 막 돌아있을 때여가지고 또 얘만 보고 엄청 열심히 찍어서 다 찍어야 끝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렇구나. 계속 쳐다봐요. 근데 바로 입양된 애들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없는 애들이라서 쉽지 않죠. 그니까 그것도 어떤 특권입니다. 강아지들이 카메라를 잘 안 본다? 특권이에요. 맞아. 우리 인보를 겪은 친구들은 카메라를 너무 잘 보고 모델 포즈를 너무 잘 취하고. 그렇죠. 군대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각 잡히게 수건 접는 거 배워오듯이 다 인생에 그런 시기가 또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우리 파트너가 근데 사진을 끔찍하게 못 찍거든요. 약간 진짜 여행 갈 때마다 싸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거 들으실 수 있지 않나요? 자꾸 이렇게. 근데 사진 못 찍는 건 너무 객관적인 사실. 저희는 둘 다 개 쌉티라 사실을 말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못 찍어서 하리 사진을 찍으라고 했더니 그냥 위에서 찍는 거 있죠, 그냥. 아이고. 그냥 위에서 찍으면은 그냥 이 머리통하고 허리만 나오잖아. 그죠. 이런 사진은 의미가 없다.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찍어? 말더니 앞에서 찍어야지 이랬더니 찍기 제일 편할 때가 하리가 멈췄을 때잖아요. 근데 멈출 땐 늘 똥을 누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찍으면 꼭 똥을 하지만 찍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쓰기가 좀 그렇다. 누가 이렇게 응가하는 거를. 그렇죠. 너무 프라이빗한. 결국에는 그 친구가 찍은 사진 다 못 쓰고 네, 제가 사진을 찍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엄청난 똥손인데. 저희 언니가 하리를 한번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면서 그 사진하고 다르지. 야, 너 사진을 왜 그렇게 찍어? 훨씬 예뻐요. 더럽게 못 찍는다고. 얘 진짜 예쁘게 생겼네. 그러니까. 야, 얘 예쁘게 생겼다. 막 이러는 거. 예쁘게 생겼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사진을 그따위로 찍어가지고 몰랐다며. 근데 선생님도 좀 못 찍긴 하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근데 몇 장 저한테 보내준 사진은 좋았어요. 사진 실력도 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리가 부정교합이 있어서 꽤 귀여워요. 그 귀여운 포인트인데 사진으로 찍으면 그게 너무 불리해요. 그 곰돌이 같은 그 표정이 귀여운데 그게 어떤 특정 각도에서만 우리가 보는 느낌이 나고 어쨌든 사진이라는 게 딱 찍으면은 평면적으로 찍히니까 그래서 하리 그 제가 쓰던 계정 뭐 거의 다 동영상인 게 막 이렇게 저렇게 찍어도 안 되니까 에이 그냥 영상을 찍자. 그래서 저도 영상 찍기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강아지들이 이쁘게 나오는 포즈가 약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고 이렇게 약간 늠름하게 이렇게 착 보고 있을 때 그게 진짜 탁 이쁘게 찍힌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하리가 늘 고개를 이렇게 받고 있어가지고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 하리는 조금만 고개를 숙여도 턱이 안 보여요. 그 인매가 안 보여요. 그 귀여운데. 그러니까. 이게 또 부정교합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자랑을 실컷 하고 예쁜 강아지입니다. 맞아.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반이 기한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 한 달 반이 기한이면은 한 달 반 뒤에 옮기려면은 사실은 한 달 안에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라도 어떤 요청 같은 게 좀 있어야 돼가지고 특집 방송이네. 하리의 그러니까. 가족을 찾습니다 방송. 진짜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국내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적합한 곳이 있다면은 해외도 같이 고려하고 있어서 일단 여러분 물어나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물어만 보는 것 자체가 힘이 돼요. 맞아 진짜로. 아무 문의 없는 것보다 진짜 예쁘다라고도 그냥 DM에 예쁘다. 세 글자. 근데 왜냐면 이게 그 한 달 반 뒤에 이제 방을 빼는 게 우리의 약속인데 그때 가서 옮기려면 사실 그 뒤에 심사도 해야 되고 사는 공간도 봐야 되고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고민 중인지 궁금한 게 있다면 어떤 게 궁금한지 긴급합니다. 삐용삐용.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안 해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너무 아예 집을 안 비우고. 그러니까. 없던 분리불안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어디 카페로도 나가시라. 안 된다. 그것도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둘 다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러고 웬만하면 하리에 시야 안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어머, 진짜. 복도 끝으로 그래서 잘 안 가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았을 때 저를 잘 볼 수 있도록 중간에 있는 거 다 치웠거든요. 어머,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너무 같다. 부담스럽네요. 하리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럴 것 같긴 혼자 해요. 숨 돌릴 시간이 없네요. 막 잠이라도 자려고 눈 붙이면 제가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찰칵.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말하고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그 녹음하는데도 뭐 언제가 시간 되시니까 시간은 언제든 되는데 하리가 혼자 있어서 내 시간을 넘길 수 없다. 내가 왜요? 내 시간을 왜 못 넘기냐.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단계별로 텀을 둬야 된다고. 뭐 15분 자리 비우고 그다음 뭐 1시간 비우고 뭐 4시간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리는 제가 혼자 돌볼 때 제가 출근을 해가지고 8시간도 혼자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었는데. 맞네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하리가 저는 안 무서워하는데 집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겨내야 된다. 아니 혼자 있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잠깐이라도. 그래가지고 걱정이다. 이 집도 큰일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그건 있어요. 물론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낮잠 자는 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도 한동안 걱정 많은 임보자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출신인데 그때 걱정 많은 불안인 그 임보자 출신이고 저희 동네 친구가 저한테 그 어떤 키링 사진을 릴스로 보내주면 야 이거 너한테 어울린다. 그런데 그 키링에 워리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 이미지로 동네에 소문날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오면은 카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하루 종일 나랑 그때 같이 있을 때여서 혜영 언니가 안 된다 너 어디 카페라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집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카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줌을 당겨서 숨 쉬는지도 조금 보고. 진짜 불안 킹이다.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진짜로.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았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내가 나가야 애가 편안하게. 통잠을 자요. 낮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치. 내가 있으면 여기서 절로 움직이고 냉장고 문 열고 바시락바시락 하고 이러니까 애가 눈을 떴다 감았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그래. 근데 우리도 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워있는데 누가 계속 나를 흘끔흘끔 보면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대고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나가시라. 외식도 하시고 나가서 밥 좀 드시고. 우리는 또 하리랑 같이 갈 또 레스토랑을 찾아나가 해가지고 레스토랑 가시는데 애랑 떨어져 있는 것도 하셔야 된다. 아니 근데 진짜 만약에 한 달 반을 계속 붙어 있다가 그 다음 입양처나 임보집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걸 적응하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임보가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 하리가 우리가 침실에 있는 동안 혹시 돌아다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팩캠이 없으니까 대신 다이슨 청소기가 있거든요. 근데 다이슨 청소기가 불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털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과학수사대. 그걸 가지고 복도랑 막 이런 데를 이렇게 비춰봐. 막 털이 여기에 많은 걸 봐서 얘가 밤에 여기 온 것 같아. 막 이런 거. 범인은 이 안에 있고. 근데 안 움직였어. 거기에 밤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애가 한 곳에서 잠만 잔다. 그러니까 걱정돼. 그래서 내가
걱정된다 그래서 혹시 밥은 잘 먹냐? 너무 잘 먹는다. 물은 잘 먹냐? 물도 잘 먹는다. 근데 거기서 잠만 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편안하다고 부르기로 했어. 정은이도 지금 저희 집 캔넬 하나 있지만 쟨 저기만 있거든요. 거의. 왔다 갔다를 잘 안 해요. 안 불편한가? 그러니까는 사실 강아지는 원룸에서 키우든 어디서 키우든 산책만 시켜주면은 어차피 침실이라 그러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뭔가 누구를 찾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게 더 걱정인데 집에서 너무 잠만 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적응을 한 거거든. 막 좀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간간히 한 번씩 일어나 쭉쭉이 한 번씩 하고 안 돌아다니는데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 걱정이에요. 오히려 막 애가 계속 돌아다닌다. 찾는 것 같다 누구를.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한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 곳에 가만히 있다. 몰랐어. 왜 나는 강아지 근데 키우는 사람도 잘 몰라요. 얘기 들어보니까 뿌니가 이제 집에서 그 정찰을 많이 하시고. 뿌니가 온갖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방은 잘 있나, 저 방은 잘 있나, 뭐 아빠는 지금 자는데 숨은 쉬나 다 체크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아무래도 다인 가족에 살다 보니까 이벤트를 좀 찾아다니는. 방마다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하나씩 다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귀여워. 근데 그게 그 강아지들이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귀여워. 너무 하찮아. 뿌니 3kg잖아요. 그러니까 3kg짜리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밤에 걱정스러워가지고 그것도 게다가 15살이라 할머니거든요. 세상에. 더 귀여워. 그래서 3kg고 이제 목욕은 3일에 한 번 했었던. 지금은 좀 주기가 늘어났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본 후에 부모님한테 강아지 목욕 좀 덜 시켰으면 좋겠다. 엄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 그래. 왜냐면 3kg라도 목욕을 시키고 다 말려줘야 되잖아요. 드라이기로. 맞아. 근데 또 뽐니가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바싹 말려줘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고분고분한 성격은 또 아니신지라 원래 작은 강아지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용맹하지. 너무 용맹해서 가만히 이렇게 드라이기를 맡고 있지 않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너무 잘 됐다. 사실 그 피부가 안 좋은 것도 3일에 한 번 씻겨서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얘기를 듣는데 100%다 이거 진짜 100%다. 진짜 그래. 큰일이다. 뿌니랑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우리 바보게 너무 귀여워. 진짜.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인보를 5일 동안 해보신 입장에서 그 하리의 미래 가족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이런 강아지입니다. I Believe 이거 네네네. OST 띄워주나요? 그러니까 팟빵에서 시비 걸 것 같아서 깔진 못하지만 이거 불러도 심지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그냥 팟빵에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걸렸다라고 이제 말만 했는데 거기에 어떤 리듬이 있었는지 그것도 저작권에 걸린 적이 있어. 다 이 정도면 다 듣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모든 것이 준비된 강아지다. 진짜. 그냥 차도 잘 탄답니다. 차도 잘 타고 산책도 잘하고 기다려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 뿐이지 기다리기도 잘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기본 차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짖음도 없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서 키우기에도 다세대 주택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근데 그 귀여움이 저희 2명의 똥손으로 인해서 사진으로 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 한번 만약에 좀 입양이 고민되시면 한번 문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한 번쯤 같이 산책을 해봐도 괜찮으니까 만나보면 어떨지 약간 소개팅처럼. 그쵸. 그 하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하리 사진을 더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인스타그램에 find 하리 패밀리라고 검색하면 되는데요. 맞아요. find find 언더바 하리 HARI 언더바 패밀리 FAMILY 이렇게 하면 하리 가족 찾아요 인보 계정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비욘세님 계정으로 그냥 가셔서 거기서 타고 넘어가도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에피소드 밑에 더보기란에도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그러면은 제가 적어놓은 어떤 하리에 대한 하리의 모든 것 임보자가 알고 있는 하리의 모든 것 그런 문서가 노션 문서도 있고 그 안에 하리 입양 신청서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고 한번 궁금한 게 있으시면 DM 보내셔도 되고 입양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고양이 같은 강아지여가지고 맞아. 되게 편해요. 고양이가 보통 반려동물로 입양했을 때 각자 그냥 룸메이트처럼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하리가 방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크게 막 방해하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 뿌니는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육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누구를 이렇게 깎아내려. 근데 보통 그거를 이제 남의 강아지. 예를 들면 지금 그 하리도 사실은 임시보호 강아지이기 때문에 뿌니는 가족이지만 하리는 임시보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거리가 먼 아이를 칭찬하기 위해서 내 새끼를 엄청 까요. 맞아. 그래가지고 영규리네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비욘세 나왔던 바미네도 그렇고 해서 정원이는 이게 진짜 귀엽다. 우리 애는 이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하리를 죽여서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 뿌니가 욕을 먹고 지금 뿌니가 머리채를 잡혔어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뿌니는 이렇게 와가지고 딱 누워서 만져.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은 좀 한 5분 만지잖아요. 손이 느려지잖아. 나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탁 쳐다보면서 뭐 하냐? 정신 안 차려? 느슨하다. 이걸 30분을 해줘야 돼. 근데 하리는 그런 게 없다. 그냥 막 이렇게 조금 만지면 이렇게 배를 내어주지만 그냥 이렇게 조금 아쉬워할 뿐. 이렇게 뿌니처럼 이렇게 눈으로 욕하지 않는다. 그런 착한 하리를 데리고 가서 뿌니처럼 버릇없는 강아지로 키워주실 분을 찾습니다. 아주 뻔뻔한 강아지로.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를 할 수 있게 좀 약간 그런 요구성 강아지로 맞아. 키워주실 분을 찾습니다. 맞아. 지금 너무 많은 걸 양보하고 있거든요. 조금 마음이 편해 보이면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맞아. 옆으로 이렇게 눕는다거나 이렇게 만질 때 처음에는 이제 등을 만져주는데 걔가 조금씩 몸을 틀어서 배 쪽으로 내 손을 이동시키거든요. 그럴 때 귀여워. 사실은 배 만짐이 당하고 싶었던 거야. 맞아. 배 만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맞아. 조금씩. 나무늘보처럼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리는 처음에 계속 살을 찌우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좀 더 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 배가 많이 나왔다. 지금 네. 딱 좋은데. 올챙이 배처럼 되게 귀엽고 좀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뭐? 7.8에서 끝나다니. 여자가 9kg는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7.8을 넘기질 못해. 7.5에서 8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동 가방을 포함해서 제주도 갈 때도 같은 이제 비행기 좌석에서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아마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런 무게차별이 심한 곳에서는 정말 딱 뭐 너무 슬픈 얘기기는 하지만 적당한 강아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 이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맞아.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NTCI 검사를 하면 위험 회피도 높고 자극 추구도 높아서 마음의 갈등이 많은 강아지일 것이다. 맞아. 그런데 좀 겁은 많지만
호기심도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다른 강아지보다 뭐를 더 도전해 보려고 해. 막 호기심 많게 여기저기 냄새도 훨씬 많이 맡고요. 새로운 데 데려갔을 때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맞아. 새로운 여기. 데 가는 거 너무 좋아해. 그리고 새로운 막 냄새 맡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실 다시 만난 세계를 보여주실 진짜로 가족을 찾습니다. 저희 엄마네 집 갔을 때 엄마가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하리가 무서워하면서도 주방에 와서 기웃거리고 거실도 가봤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리가 눈을 잘 마주치잖아요. 사람이랑 맞아. 눈을 잘 마주치니까 엄마가 정원아 저렇게 해야지. 할머니를 쳐다봐야지. 항상 할머니를 무시한다. 정원이가. 무슨 정원이가 할머니를 무시한다. 근데 약간 얘도 좀 작작해야 되는 게 정원이가 그 제 차 조수석이 이제 지정석이잖아요. 네네. 엄마 뒤에 앉잖아요. 네.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는데 아예 안 보면 모를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제 얼굴을 쳐다봐요. 엄마를 안 봐. 뭐야, 허락받는 거야? 아니요, 그냥 자기는 그냥 고개 돌리기가 싫은 거예요. 할머니 서운해. 화가 날 만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도 뭐 일로 오라 그러면 오지 않아요. 쳐다보고 뭐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하리는 오라 그러면 오고 오라고 안 해도 와서 이렇게 약간 무서워하면서도 처음 엄마네 집 갔을 때 막 꼬리는 내려갔는데 굳이 막 어딜 가. 봐. 맞아. 엄마 그걸 보면서 눈을 너무 잘 마주치고 이러니까 엄마가 약간 반한 거예요, 하리한테. 그러면서 혼자 반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정원이한테 정원아 하리 좀 봐라. 어른들 특징 비교. 비교를 저렇게 해야지. 할머니가 부르면 쳐다봐야지. 근데 얘도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정원이는 그 말은 못 알아들을 거라는 거. 못 알아듣고 뭐 이런 표정으로 보니까 엄마는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엄마는 정원이보다는 하리가 스타일이야. 잘 맞는 강아지들 스타일이 있죠.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처음에 정원이가 왔을 때 정원이도 워낙에 겁이 많았어서 엄마한테 닭가슴살을 왕창 주고 눈 마주칠 때마다 주라고 시켰었거든요. 눈을 너무 못 마주쳐서 무서워해가지고. 그런데 엄마가 그 영상이 아직도 저한테 있는데 아이고 무서워하지 마 이러니까 그 목소리 너무 무서운 거야. 조용히 줘도 되는데 무서워하지 마 하고서 계속 주셔가지고 제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닭가슴살을 받아먹는 영상이 있어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 받아먹는 게 웃겨. 먹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되게 차분하기는 차분하지만 호기심도 많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눈도 잘 마주치고. 맞아. 저랑 파트너랑 방에서 자고 있으면은 몸은 이제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고개만 쑥 빼가지고 뭐하다 뭐해? 귀여워. 그리고 문 맞춰서 하리야 들어와 이렇게 하면은 놀래가지고 후닥닥 하잖아요. 그리고 하리는 늘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다가오는 사람을 싫어하고. 주체적인 강아지. 주체적인 강아지. 그래서 들어왔을 때도 모르는 척해라. 모르는 척하면 애가 알아서 온다. 그런 강아지이기 때문에 일단 제 입장에서 이런 가족이 왔으면 좋겠다와 만추님 입장에서도 저는 이런 가족이면 좋겠다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저는 이제 유난 떨지 않으시는 분. 애를 만날 때보다 엄마 너무 귀엽다 여기 봐 이러면은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 웃기다. 제일 싫어요. 애가 입양 간다고 해서 막 풍선 달아놓고 하리 등장과 동시에 폭죽 터뜨리고 안 돼요. 그런 분들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예를 들면 파트너분한테 그 강아지 원래 고양이파지만 강아지를 키운다면 어떤 친구들을 키우고 싶었냐 물어봤더니 이제 원반 던지면은 뛰어올라서 잡는 강아지 안 돼요. 못 잡아요. 그런 강아지를 꿈꾸는 분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다. 하리는 막 너무 막 엄청 막 에너지가 높고 막 일로 절로 뛰어다니고 다다다다다 뭐 어질리티를 하고 맞아. 그런 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오늘 어질리티 가능성을 봤어. 어떡해요? 오늘 공원 이렇게 가는데 하리가 공원 안에 있는 풀숲에서 냄새를 맡고 싶어서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훨씬 높은 곳에 그 들어오지 마시오 하는 그 줄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하리가 그 냄새를 다 맡았길래 하리야 일로 와 했더니 거기로 푹쩍 넘어가지고 맞아. 점프해서 오더라고요. 맞아요. 오질리티다. 그걸 어질리티라고 하지 않는데. 대상이야 벌써? 보도 폴리고 뭐고 지금 제끼고. 하리 약간 허세가 있거든요. 저 짧은 다리로 그 정도 높이면은 허리가 긴데 하리가 조금 허리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이름이 허리여도 되겠다. 좋은데? 싶을 정도로 허리가 길어요. 다리는 짧고 그러니까 얼굴은 약간 스피츠 상인데 몸은 웰시코기나 닥스훈트처럼 이렇게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데 좀 허세가 있어가지고 계단을 2개씩 넘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러다가 한 번씩 삐끗해가지고 아이고 넘어질 때가 맞아. 그런 허세가 있는 게 좀 귀여운데 어쨌든 뭐 원반 던지기 이런 거는 안 된다. 못한다. 네, 그거는 좀 안 되고 어쨌든 유난 떠시는 분들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웃기다. 그래서 왜 그런 걸 꿈꾸는 가족들 있잖아. 나는 얘를 입양해가지고 막 맨날 얘 개인기 막 릴스를 올려서 막 인스타그램 스타를 만들어보겠다. 안 돼요. 막 토토튜브 보면은 막 텔레비전 보다가 리모컨으로 막 채널 바꾸고 그러니까 막 버튼으로 엄마 나는 간식이 안 돼요. 기본 이렇게 막 엄청 똑똑한 강아지는 아니고 이거 뭐야 엄마 나는 간식 그렇게 막 보더콜리 이런 애들 그 앞에 막 그 버튼 있잖아요. 하나씩 하면서 뭐 산책 가고 싶다 산책 지금 막 이렇게 안 돼 지금 안 돼 왜 안 돼 이런 거 why no now 막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천재 같아. 그런 건 어려워요. 그리고 자 이래라 저래라를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느낌상 좀 태평한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분들 말고 그냥 나는 좀 저는 1인 가구한테도 잘 맞을 것 같고 2명이어도 잘 맞을 것 같고 맞아. 그런 집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좀 내향인한테 어울리는 강아지다. 맞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크게 개판지 고양이 판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좀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막 그 친구들이랑 막 다 같이 놀고 막 이런 거보다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희 집에 친구들이 엄청 많이 놀러 왔었거든요. 네, 상관없어 하죠. 그냥 관심이 없어요. 옆에 좀 있다가 에이 들어가요. 그런 거는 또 정원이랑 좀 되게 비슷한. 맞아요. 정원이랑 둘이 있었는데도 잘 지냈잖아요. 맞아. 둘이 있을 때도 잘 지냈고 그리고 처음에는 하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정원이한테 막 너무 관심 있어하고 그랬는데 정원이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말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게 너무 웃겨. 그래서 정원이가 너무 관심이 없더라. 정말 둘이 약간 뭐 같이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좋아하긴 좋아하니까 정원이가 보이는 어딘가에서 그냥 맨날 놀고 있고 하기는 했는데 그냥 서로 별로 집에 있을 때는 강아지가 하나인지 둘인지 모를 정도로 있었던 것 같고. 우리도 맨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집에 강아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든요. 맞아. 이런 게 사실 그 모든 임보자의 고민인데 얘가 순하고 조용하고 이런 강아지잖아요. 순하고 조용하고 뭐 어떻게 보면 키우기 편하다고 할 수 있는 강아지인데 그거를 홍보해야 되는가? 맞아.를 진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얘는 입양을 가면 처음에는 되게 막 문제 행동도 일으킬 수 있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리고 뭐 살면서 성격도 바뀔 수 있고 막 이런데 약간 키우기 편하다는 이유로 하리를 입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근데 얘가 너무 차분하고 좋은 강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그냥 공교롭게도 올리브도 엄청 차분한 강아지였고 정원이도 그랬고 하리도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느 정도로 막 어필해야 되나 소문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막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뭐 산책도 실외배변이니까 뭐 하루에 2-3번은 해야 되긴 되는데 물론 막 길게 산책하는 걸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왜 막 보더콜리나 막 에너지 높기로 유명한 견종을 키우는 분들은 어떤 각오를 하잖아요. 나는 해야 돼. 무조건 해야지. 근데 하리는 되게 차분하고 뭐 짧게 뭐 3-40분 정도의 산책이어도 실외배변이니까 횟수만 맞추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렇게 키우고 싶은 분들만 연락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좀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말까지 다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구절절하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막 임팩트 있게 딱 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맞아. 카피처럼. 진짜. 제가 문이 저희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다른 세계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자유로운 걸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주체성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는데 난 내가 살고 싶은데 살겠어. 나는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강아지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뿌니가 맨날 우리 동네만 돌아다니고 뿌니가 차를 거의 못 타요. 차 한 10분밖에 못 타. 근데 그러니까 10분 정도의 동네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이렇게 세상이 넓은데. 맞아. 근데 우리 가족들 주장으로는 뿌니는 지금 행복하다. 더 많은 세상을 봐야 행복하다는 건 네 생각이다. 그거는 네 성격에 맞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냥 강아지한테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행복할까라는 걸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맞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안 맞는 활동을 자꾸 강요하게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맞아. 행복할 거야. 그러면은 하리는 어떨 때 행복한 강아지일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면 행복할까? 나 5일밖에 안 봐가지고 5일 버전으로 얘기해봐요. 한 달 뒤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도 5일을 만나봤을 때 하리 조용한 강아지기는 한데 새로운 걸 또 많이 보면 행복할 것 같긴 해요. 맞아.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산책로를 항상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차도 잘 타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아지 친구들도 좋아하니까 맞아. 강아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정원이는 강아지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강아지 운동장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같이 여행 가서 저랑 같이 새로운 데를 다니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카페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 관심을 좋아하니까 뭐 카페나 뭐 밥집이나 술집이나 뭐 이런 데는 좋아하는데 확실히 강아지 운동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하리는 보면은 새로운 곳을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정원이랑도 집에서는 조용하게 서로 이렇게 잘 신경 안 쓰고 있었지만 나가면 정원이랑 또 이렇게 나란히 걷거나 그런 걸 또 좋아해. 맞아. 산책할 때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나는 강아지를 반려하게 되면 같이 뭐 강아지가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를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강아지들 데리고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책 읽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얘를 데리고 나와서 뭔가 이런저런 거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하리는 잘 맞는 강아지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오늘도 산책하는데 다른 강아지들하고 인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큰 강아지들을 겁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크기와 상관없이 맞아. 우다다다 달려오는 애들만 싫어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사람이고 개고 싫어해요. 맞아. 아니 근데 그들도 나 좀 신기한 게 물론 우리 뿌니도 그러는구나. 상대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맞아, 냄새도 안 맡고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멀리서부터 막 전력 질주해가지고 와서 달려드는. 맞아. 야 이러면서 달려오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은 인사도 안 했는데 저 멀리서부터 와서 나를 끌어안는 거잖아요. 정말 누구세요야. 그러니까 이미 나를 보러 이렇게 달려올 때 다가올 때의 느낌이 약간 그 브라질 삼박 하니발처럼 큰 장식 같은 공작색처럼 세우고 막 허리를 좌우로 막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저기서부터 걸어오는데 그 하리 특유의 그 약간 질린 표정 같은 게 있어. 너무 싫다.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는 그런 강아지는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같이 사는 강아지 중에서도 얘는 운동장만 가면 너 눈이 뒤집히고 러시 직원 같은 그런 ENFP 그러니까요.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거견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녕. 내가 씻겨줄까? 맞아. 그런 어떤 뭐 하이디라오 알바생처럼 노래를 부르며 다가오고 안 돼요. 나부터 벌써 식은땀이 흘러.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귀엽다.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해서 사주는 무슨 사주. 그러니까 오늘 사주 얘기 했어야 됐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혼방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만추님이랑 역시나 그 녹음 분량 보증 수표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우리 하리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왜냐면 저희가 한 달 반의 시간이 있는데 며칠 날 갔죠 하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왔으니까요. 모르겠네요.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13일. 네. 그러면은 오늘은 4일째 아니에요? 제가 사실 5일째라고 되게 그러네. 네,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일요일도 밤에 갔는데 5일째라고 해서 굉장히 좀 제가 좀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어가지고 한 5월 말 정도까지 아마 하리랑 같이 지낼 텐데 저희의 목표는 다음에 옮겨질 때는 무조건 집으로 가야겠다. 그럼요.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쯤이 되면 뭐 기다려도 잘하고 산책 갈까 이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꼬리를 탁 세우고 저랑 같이 이제 축구도 하고 축구 안 될 거예요. 원반 던지기 축구 안 될 수 있다. 그때 보셨잖아요. 그 정원이랑 같이 풋살 공 줬을 때 하리는 났지. 너무 싫다. 너무 부산스럽고 큰 게 움직인다. 근데 정원이가 수비수 기질이 너무 있더라. 맞아요. 공을 너무 잘 지켜. 지키기만 한다는 게 문제고 잘 지키기만 해도 수비수는 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지키다가 에이 하고 놓거든요. 맞아. 제가 갑자기. 뛰어가서 또 집어와야 돼요. 그래서 운동장 같은 데 가도 공을 던지면은 와! 다시 와요. 내가 물고 와야지 해도 그냥 다시 오고 그러면서 다시 던져라. 결국 그걸 주우러 던지고. 내가 가야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그런 뭐 경기도, 양주 뭐 이런 여기저기의 운동장을 이렇게 다니다가 요즘은 그런 데까지는 안 가고 차라리 남산을 한번 더 갔다 오고 한강을 가려고 하는 게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면은 돌아올 때 제가 너무 졸리고 피곤해요. 왜냐면 정원이보다 제가 더 많이 뛰어요. 가면은 체력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공을 던지면 정원이는 와! 하고 그냥 돌아오면 제가 다시 수거를 하러 아이고, 가서 정원이가 훈련시키네. 네, 그리고 다른 강아지랑 같이 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뛰어야 같이 뛰어서 그래도 여기 오면서 쓴 돈이 있는데 입장료를 냈으니까 좀 목줄을 풀었으니까 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거의 뭐 1.2km 정도를 계속 뛰어다니고. 아이고 세상에 마라톤 하셨네. 네, 그래서 서울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1박 2일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당일치기로 돌아오는 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리도 되게 잘 뛰더라고요. 귀여워. 자기 딴에는 너무 열심히 뛰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제가 꼭 하리야 뛰자! 이런데 갑자기 뛰면 엄청 잘 뛰어요. 어질리티를. 어질리티 꿈나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네 만추님과 하리 얘기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네.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슬슬 이제 하리 또 데리러 가야죠. 제가 팟캐스트를 안 하니까 남의 방송 나오는 게 그렇게 재밌고 거절한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편집을 안 해도 된다는 그 엄청난 즐거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편집한 걸 들으면서 선생님 편집 진짜 열심히 하네요. 라고 해가지고 그럼 열심히 하지 어떻게 하냐. 알잖아요. 저는 큰일한 여자가 해야지라는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편집을 너무 설렁설렁 해가지고 꼭 우리 청취자인 큰언니들이 만추님 뭐 몇 분에서 몇 분 사이에 만추님 기침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라거나 맞아. 야 잠깐 쉬었다 하자 이런 말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치. 늘 어떤 청취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방송이었는데 선생님 방송 들으면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되게 놀라운 부분이 이런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 있겠다라거나 게스트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짚어서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스트가 본인도 말해놓고 후회한 부분이 있나 봐요. 아니. 아리까리한데 지워주셨네 한 게 있나 봐 말하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을 덧대. 만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런 의도가 아니라 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애는 착하다. 그렇게 이렇게 짚어줘가지고 네. 천재 사회자. 유재석보다 낫다. 가만히 있는 유재석 씨. 근데 유재석 씨 팬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항상 이제 저희는 다음에도 나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늘 하고 있죠.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말이 오기 전에 한 번쯤 다시 또 나와주셔가지고 어떤 15년 만에 성사된 인보가 한 달 정도 시점이 되니까 어떤지 이런 것도 얘기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새롭게 발견한 하리의 여러 가지 면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럼 저희는 하리는 전혀 기다리지 않지만 만추님 혼자 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조해 하리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아마도 사주 이야기가 될 확률이 높은데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